현재 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게 될지 동시호가 구간에서 체크해 드립니다. 네, 먼저 거래소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0.4% 정도 하락하며 2,470포인트로 마무리 준비 중입니다. 2,480선은 오늘 오전장에 진작에 이탈이 나왔고요. 2,470선도 조금은 불안한 흐름 속에서 일단은 오늘 잔잔한 하락세 이어가면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조금씩 더 저점을 낮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1.6% 하락하면서 771포인트로 현재는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펼쳐졌는데 결국은 또 외국인의 수급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며 약 100억 원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매도폭이 아직 커지며 1231억 원을 매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기관은 모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도 현재 나타납니다. 네, 거래소부터 먼저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었는데요. 일단은 마무리로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는 종목은 현재 구간 한 종목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우선주고요. 태양금속 우선주가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게 되며 3,585원으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 ING도 이 장중에 2시 구간 후반대에서 상한가에 다녀왔었는데 휴마시스 관련된 이슈였죠. 이 아티스트 코스메틱으로 휴마시스 주인이 변경이 되는데 이 아티스트 코스메틱의 업체 의 최대 주주가 미래 ING입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이 4종목이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완전히 이슈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SMCNC입니다. 오늘장 가장 컸던 이슈를 하나 꼽아보자면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일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었죠. 일단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12만 원에 SM엔터테인먼트의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 공개 매수에도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만약에 이 SM 지분을 모두 인수를 완료할 경우에 정말 명실상부한 엔터업계 1위가 되겠죠. 앞서서 SM 이사회가 카카오의 제3자 방식으로 신주와 전환 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었는데 카카오가 지분이 9%로 2대 주주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진 쪽이 이사회 측과 카카오 그리고 하이브와 이수만 최대 주주 측인데요. 이렇게 좀 경영권 분쟁으로 또 엮이게 되면서 SM그룹주들이 오늘 오전장부터 급등을 했었고 결국에 SMCNC 현재는 거래 제한폭으로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우선주입니다. 루트로닉 사무씨 이 종목 역시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며 현재는 54,200원으로 마무리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에서 메디톡스가 급등을 했죠. 이 메디톡스 바로 이슈가 나왔습니다. 거의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면서 소송을 냈었는데 그게 벌써 5년 전입니다. 이 재판부 측에서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도 넘기고 균주와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걸 아예 금지했고요. 메디톡스에는 손해배상금 400억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있었던 소송인데 결국에 오늘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주가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네, 현재 구간 메디톡스는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상한가 마무리 준비 중인데요. 대웅제약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현재 20%대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122,800원으로 마무리 준비 중이고요. 같은 기업인 대웅 역시나 12%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보톡스 관련 종목들도 함께 움직이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제테마도 17%대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요. 이에 반면에서 휴젤 역시나 18%대 급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꿈비도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네요. 16,900원인데 어제 일단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어제 상장을 했고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 오늘까지 두 번째 상한가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한 이런 프리미엄을 받는 모습인데 오늘 주가가 17,000원 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 몇 가지 더 체크해보면요. 거래소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미래 ENG가 급등했고요. 휴스틸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 12% 정도의 급등세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오늘 하락하는 쪽에서는 챗봇 관련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챗봇 관련 종목들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급하게 거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이브 컴퍼니라든지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 일제히 두 자릿수대 하락세로 거래 마칠 준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체크되는 종목들 NP도 있고요. C랩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 9% 정도의 하락세가 2월 10일 금요일도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또 시끄럽게 움직임들이 많았는데요. 아시아 증시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현재 구간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주변국 증시 먼저 둘러봅니다. 일본 증시부터 가볼 텐데요. 오늘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7,670엔으로 거래 마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일본 증시 상승 탄력이 높아지다가 오후장에서 보합권의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승 배경은 일단 해외 투자자들의 유입이었는데요. 오늘 미증시 영향이 있긴 있었지만 엔화가 약세를 띄었다. 이 점이 조금 더 강하게 지수에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이 좀 큰 도쿄 일렉트론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마감가까지 체크를 좀 해드리면 일단 도쿄 일렉트론이 4% 이상의 상승 탄력을 기록했습니다. 액면 분할 소식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오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고 지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봅니다. 현재 중국 증시는 약세 분위기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해종합지수가 역보합권으로 3,261포인트 선 터치하고 있고요. 심천종합지수는 더 밀립니다. 0.6% 하락한 11,968포인트 지나갑니다. 12,000선에서 내려온 모습까지 현재 구간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가 오전장에서는 보합권 정도의 상승 하락 이 정도를 유지하다가 오후장에서 조금 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경제지표 발표가 있어가지고 체크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먼저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2.1% 그리고 전월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승폭이 지난해 12월보다는 커지긴 했지만 차이 시내 전망치보다는 낮았고요. 설 연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표는 1월의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했고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 하락폭은 전월보다는 소폭 커졌고 국제유가 등락이나 석탄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12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10월, 11월, 12월 그리고 1월까지 마이너스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지표들을 분석해 봤을 때 소비는 늘어났지만 경기 둔화 기조는 확인됐다. 이렇게 조금 엇갈린 지표들이 나왔는데 이 때문에 오늘의 지수 하방 압력도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홍콩 증시 가봅니다. 항생지수 현재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거의 2%가량 하락세입니다. 21,208포인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빨리 밀려 내려가면서 장중에 2%대 하락세도 계속 기록을 했었는데요. 일단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 SMIC가 4분기 영업이익이 5,3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하락할 것이라는 이런 예측들이 나오면서 이 영향까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종목별로 실적에 대한 영향들도 증시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릅니다. 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까지 오르면서 6거래일째 상승으로 거래 마칩니다. 오늘 4원 80전 올랐고요. 1265원 20전으로 거래 마쳤는데 지금 1260원 선 위로 올라온 다음에 계속해서 더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시까지 살펴봤습니다. 국내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네, 긴축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연준발 우려감이 투자 심리를 한 번 더 출렁이게 했는데요. 오늘은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을 피하지 못했고요. 미증시에 이어서 일제히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11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오늘 종가 2,469포인트 상에서 하락으로 마쳤는데요. 오늘 전일 종가 대비 10포인트가량 밀리면서 2,470포인트 부근에서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계속 보였는데요. 장중 저점 2,454포인트 기록한 이후에 조금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2,470포인트 부근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계속 2,460선 상에서 등락 움직임 보였고요. 막판 들어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낙폭은 조금 더 줄였지만 2,469포인트 선으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가 짙었습니다. 오늘 기관이 6,262억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매도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했습니다. 오늘 개인이 5,546억 원 매수했고요. 그 뒤로 장 후반부 들어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외국인이 488억 원의 순매수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크게 내리면서 오늘 먼저 하락 업종이 눈에 띄게 많았는데요.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하락을 주도하면서 비금속 광물 섹터가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 뒤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락하면서 서비스 섹터가 1.7%가량 하락했고요. 그 뒤로 의약품 섹터, 기계 섹터, 의료정밀 섹터가 1% 이상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상승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F&F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섬유회복 섹터가 1.7%가량 상승했습니다. 그 뒤로 보험 섹터가 1.1%대의 강세로 마쳤고요. 그 뒤로 운송장비 섹터가 0.9%가량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조선주와 방산주가 강세를 주도하면서 상승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일부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음식료품 섹터가 0.9%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 뒤로 건설 섹터 역시 0.84%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62,800원 선에서 마쳤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95%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선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차익 매물 나왔는데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1.4%가량 밀렸고요.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 역시 일제히 약세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삼성 SDI는 장중에 낙폭을 줄이면서 0.4%가량의 소폭의 약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74% 내리면서 80만 8천원으로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역시 하락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1.9%가량 하락하면서 16만 2,400원 선에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바이오주에 이어서 자동차주들은 그래도 좀 선방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현대차가 0.4%가량 상승하면서 17만 3,400원 부근에서 소폭의 강세를 연출했고요. 기아가 0.9%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폼주 가운데 카카오의 주가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카카오가 4년 만에 역성장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매출은 최대치였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한 실속 없는 외형 성장이란 비판을 받으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4.6%가량 하락했고요. 67,6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역시 오늘장 하락세를 보였지만 막판에 빠르게 낙폭 줄이면서 보합권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금융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KB금융이 2.7%가량 상승했고요. 신한지주가 2.75%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데다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도 관련 논의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는데 이렇게 해제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 일제히 강했습니다. 먼저 오늘 화장품주 가운데 중소형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이 변동성은 보였지만 2%가량 상승했고요. 그 밖에 토니모리, 한국폴마 역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리더스 코스메틱이 탄력을 키웠는데요. 18%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투어가 1%가량 상승 마감했고요. 면세점 관련 종목 가운데 호텔신라가 1.8%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도 역시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됐는데요. 먼저 롯데관광개발, GKL 역시 3% 이상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조선주가 슬쩍 턴어라운드 기대감 받으면서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동안 적자난에 빠져있던 조선업계가 올해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민영화를 앞둔 대우조선 해양이 먼저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이런 변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가 선박 위주의 선별적인 수주 전략으로 이익 성장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건데요. 조선업계가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거란 기대감이 나왔고요. 오늘 관련 종목들 일제히 강했습니다. 먼저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3.7%가량 상승했고요. 그 뒤로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일제히 1%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 가운데 HSD 엔진이 7%가량 상승했고요. 한국주강이 5%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12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오늘 종가 772포인트 부근에서 하락으로 마쳤는데요. 네, 오늘 코스닥 지수 점차 낙폭을 키워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1% 넘게 밀리면서 장중 저점 772포인트 부근을 기록했는데요. 낙폭은 계속해서 깊어져 갔고요. 오늘 종가는 장중 저점 부근에서 1% 이상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관이 2,200억 넘게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이 1,070억의 순매도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면서 오늘 장 3,473억 원 순매수하면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 가운데 SM의 주가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먼저 오늘 2차전지 소재주 체크해 볼 텐데요. 일부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을 지켰지만 오늘 에코프로는 차익 매물 소화하면서 1.6%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18만 8천 원 부근에서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 밖에 에코프로 BM과 LNF는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5% 하락하면서 5만 8,400원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HLB와 셀트리온 제약 역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먼저 HLB가 3.1% 밀리면서 29,65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장 62,200원 터치하면서 2.6%가량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게임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2.6%대의 하락으로 마쳤고요. 펄어비스가 3%가량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늘 강부하권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18만 7,80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리고 SM이 급등하면서 16%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는 11만 4,700원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나머지 엔터 종목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JYP 엔터가 0.9%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SM의 경영권 분쟁에 하이브가 지원군으로 나서면서 관련 주가들이 같이 들썩였는데요.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하고 또 소액주주들의 지분도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서 하이브가 카카오를 제치고 SM의 일대 주주로 오르게 되는데요. 이번 인수가 K-팝 업계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킬 거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나머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SM이 변동성을 보였지만 16%의 강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관계사인 SM 라이프 디자인이 26%대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SM CNC는 끝까지 상한가를 지키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종가 4,63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키스트가 3.15%의 상승으로 마쳤고요. 장중 강세를 보였던 하이브는 빠르게 탄력을 줄여가면서 1.5%의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엔터주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큐브엔터가 7%가량 강세로 마쳤고요. 펜 엔터테인먼트가 3.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보안 관련 종목들이 챗 GPT 악용 우려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네, 챗 GPT의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보안의 중요성 또한 같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챗 GPT는 출시 2개월 만에 전 세계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기록할 만큼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챗 GPT가 사이버 보안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블랙베리 IT 보안 관계자들은 챗 GPT를 활용한 서비스 공격, 사이버 공격이 1년 내에 일어날 거라고 예측했고요. 이렇게 챗 GPT의 등장과 함께 같이 주목해야 할 분야로 보안주가 같이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그 관련주 가운데 이글루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21%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오늘 종가 8,89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유니온 커뮤니티가 11%가량의 상승했고요. 그리고 지란지그 시큐리티 역시 1.1%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